안녕하십니까, 밥상머리TV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마트폰 절제에 관해서 세바시 강의로 아주 많이 알려져 계시고, 또 작년에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을 내셨고요. 또 현재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님으로 계신 권장희 소장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바시 강연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좋은 교육들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라는 또 연구소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2005년에 그때만 해도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을 사회적으로 쓰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냥 인터넷 과의존 이 정도 용어를 쓸 때 스마트폰이 결국 나올 것이고 아이들이 이제 손에서 미디어를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독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부모들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아이들에게는 절제력을 키우고 이런 교육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2005년에 연구소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하는 교육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스마트폰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유해한 것들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잘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도록 그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왕이면은 스마트폰을 안 쓰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별 능력과 함께 절제 능력을 잘 키우도록 부모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교육도 하고 있고 강사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런 미디어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이런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셧다운 제도라고 있어요. 2012년도에 그거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부모님들, 청소년들한테 너무 필요한 일들 하고 계시네요. 이 책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가 바뀔 것인지 이런 책들은 너무 많이 있지만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우리가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은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처음에는 뇌과학적인 근거를 또 입각해서 스마트폰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말씀하시고 후반부에 가서는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자녀들이 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해결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한번 또 책에 대해서 보충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 표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저희 책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모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참 안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이 나쁜 걸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나쁘면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나쁜데 준다고 하면은 나쁜 엄마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쁜 걸 아는데 준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다. 실제로 어떻게 나쁜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주는 거다라고 저는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드러냄으로써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요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분명히 갖도록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뇌과학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뇌 발달 관련성을 쭉 이제 설명하는 게 좀 기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의 기본 관심은 이제 학습, 공부, 진로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성적만 잘 나오면 스마트폰 아무리 써도 괜찮다 이게 이제 엄마들의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걱정은 뭐냐, 왜 싸우냐면 저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무슨 공부를 하겠냐, 성적이 나오겠냐, 대학은 가겠냐 이게 이제 엄마들의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학습이나 공부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제안해주고자 하는 게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스마트폰을 했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려면 뇌를 어떤 식으로 개발시켜야 되는가. 근데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요 책 보는 게 취미예요. 책 읽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책 진짜 안 읽어요, 얘는.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우리 애 책 좋아한다고 할 때는 다 학습만 한 거예요. 이 학습 만화를 보고 있을 때는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게임을 할 때랑 뇌가 똑같습니다. 그 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글자로 된 책을 읽으면 그 의미를 추론을 해야 되고 또 단어를 뜻을 갖다가 확장시켜야 되고 네. 문장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뇌에서 일어나는데 학습 만화를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그림을 보지 그 문장을 다시 읽거나 추론하거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왜 학습 만화를 보면 뇌가 개발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되고 성적이 안 오르는가, 그러면 어떻게 책 읽기를 시키면 실제 학습도 도움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창의력도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진로와 관련된 것인데 요즘 아주 재밌는 현상이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꿈이 뭐냐 그러면 다 자기도 유튜버가 되겠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유튜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지구상에 유튜브라는 게 있었냐 하는 거죠.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튜버로 돈 버는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았을까요? 별짓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별짓을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20년 후에 과연 지구상 유튜브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유튜브만 쳐다보고 살면서 나는 유튜버가 꿈이에요,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유튜버 되려고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없어, 지구상에. 네, 그럴 수 있죠. 유튜브라는 것도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 네, 매체에 맞습니다.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뭐 유튜브 보고 있으면 유튜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심심할 때마다 스스로 그 심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짓을 다 해봐야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취직이 안 됐을 때 별짓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별짓을 다 하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되고 그게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의욕 없잖아요. 그 의욕이 없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수동적인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과제들, 문제 해결 능력들,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네. 단지 스마트폰 사용이 그 눈에 보이는 갈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에도 중요하고 창의력 발달이나 진로와도 관련돼 있고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사실은 네. 다 다루고 있고. 사실 2007년부터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예. 네. 완전 스마트폰을 요새는 손에 들고 태어난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아주 익숙한 세대인데 지금 초등학교 부모님 완전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셨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그 시점에서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막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별짓을 다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유튜브도 그쵸, 하게 되고 맞아요. 또 앱 사업도 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나에만 수동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그런 창의성이 오히려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 가장 어려워한 부분은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는 그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 스마트폰이 없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 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안 사주면 친구들 사이에 낄 수가 없고 네. 왕따가 되는데 어떻게 안 사줄 수 있냐. 그 말만 들으면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네. 몇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부모님들, 첫째,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왕따를 안 당하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훨씬 더 많은 따돌림 현상들이 생겨요. 네. 스마트폰 유무는 왕따 유무랑 아무 상관관계는 없다는 거죠. 왕따 문제는 자존감 문제다. 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있거나 없거나
자존감 있게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만들고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늘 왕따 네. 문제에 시달릴 수가 있다. 이제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통을 엄청 많이 하죠. 사실은 카톡하고 뭐 페이북 보고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끊어지면 인간관계가 단절될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카톡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단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나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에 이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매년 그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으로 상담을 하는지를 통계를 냈어요. 네. 그런데 2015년을 기점으로 아이들의 고민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는 거예요. 2015년 전에는 성적에 대한 고민이 1번이었고 2번이 진로였어요.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교우관계가 1번이 돼버렸고 오히려 아이들의 교우관계가 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상담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사실 공부를 못하고 상처를 받고 이게 지금 너무 아이들에게 힘든 여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SNS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나가면 그만이고 사실 거기 주어와 목적어가 서술어와 자기 주장과 토론과 그런 소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 그 교우관계나 또래 집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소통이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해서 스마트폰을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더 소통을 못하고 소외되고 정말 진정한 친구, 진정한 만남, 진정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외되고 외롭고 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담을 엄청나게 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의 두 축은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일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라는 것은 같은 또래 아이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은 또래만 있기 때문에 경쟁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 공감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이런 게 안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부모와 자녀와의 일상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걸 경험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그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폰 안 쓰는 애들 중에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애들은 스마트폰을 안 쓰지만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왕따 안 당하는 아이들은 줄 수 있는 게 많은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제 책에서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좋은 엄마가 되라 그걸 제가 한 챕터를 썼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가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이 현실에서 정말 부모와 자녀가의 그 가정에서의 그 관계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요. 이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TV가 그거죠. 사실.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 가지고 그만큼 이제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